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너희 교재에는 여기 숫자 비율은 따로 안 나와 있을 거야. 그 비율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숫자 외울 필요 없고 원래 초기 비율이 요거만 써놔. 원래 비율이 1대 4였지. SI 대 산소의 비율. 즉 규소 한 개당 원래는 산소가 4개였는데 결합이 복잡해질수록 1대 2로 간다는 것만. 알겠어? 그 사이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예쁜 숫자는 아니야. 갑자기 막 4대 11 나오고 2대 5 나오고 2개 공유하고 3개 공유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규칙적으로 숫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약간 분수에 비어가지고 사이에 숫자는 알 필요가 없고 결국 1대 4에서 1대 2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규산염 삼연체가 음전을 띠고 있는데 음이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온 결합을 하는 건 아니었다. 산소를 공유하는 식으로 결국은 중성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나왔던 게 이온 결합이건 공유 결합이건 정기적으로 결국 중성을 띠게 되는구나. 어차피 산소를 끊임없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하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쌤, 그럼 규산염 삼연체가 계속 모이니까 음전화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산소가 누군가랑 결합함으로써 전자 하나 남는 게 상쇄가 된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중성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유 결합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 내용들 개념 속속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 왔어요? 응. 그럼요. 민재 앞에가 영상을 찍었는데 쌤이 마이크를 숨겨갖고 클리닝 할 때 여기 앞에는 해줄게. 알겠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자, 그럼 개념 속속 1번에는 산소, 2번에 1번에 4개, 2번에 1개, 4개, 공유, 음전화. 그리고 3번에 산소. 그 다음에 3번에 1번은 단사슬 구조, 2번은 휘석. 그러니까 여기는 휘석, 갑섬석, 간람석 막 이런 이름도 비슷하고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판 모양의 흑음모, 가장 강한 건 자궁석, 석영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둔다시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서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 여기는. 쌤도 통과 수업 안 한 지 막 2년 되면은 까먹어. 왜냐면 이게 흔하게 나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 내용 할 때 너가 집중적으로 여기만 바짝 외우는 식으로 암석 이름 이거 알아봤자 나중에 필요도 없거든. 지원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기본 단위체를 봤으니 어디로 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68페이지 피면 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단백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방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배열한 게 아니어가지고 지방은 별로 다루진 않고 보통은 이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용해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단백질을 보는 거고 그 뒤에 이제 핵산이 나온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에는. 첫 번째가 이제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일단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야. 우리 머리카락, 근육, 피부, 뼈, 적혈구 등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헬스할 때 식단할 때 무조건 굶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먹어야 근육도 생기거든. 그리고 운동해서 근육통 오면은 그것도 먹어야 풀려.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특히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우리 성장기 때 다이어트 한다고 걷기를 많이 굶잖아. 그러면 이제 키 안 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단백질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딱 너희 청소년기거든. 그때 가장 많은 생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굶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당연히 키도 안 클 것이고 또 여자들이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극도로 굶잖아? 그럼 머리털 빠져요. 탈모야, 탈모. 왜냐면 실제 머리카락 만드는 게 단백질이거든. 탈모 오고 푸석푸석해지고 피부 갈라지고 또 손톱 같은 것도 다 갈라져. 왜냐면 이런 거 다 어디서 근본이야? 단백질이 근본이거든. 그리고 우리 호르몬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지금 얘기하네. 생리작용 조절한다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소화 요소나 호르몬 있죠. 얘네들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나 생리작용 조절하는 건데 극도로 굶으면 호르몬 안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생장 호르몬 안 나오니까 키도 안 큰 것도 여기서 연결되는 거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야 뭐 눈에 띄는 그런 변화 없겠지만 여자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있잖아. 근데 굶잖아. 단백질이 부족해져. 그럼 불순이 와.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아예 불임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해가지고 다이어트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안 먹으면 안 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한 번 건강 나빠지면은 내장이 손상되잖아. 이건 다시 회복이 되기가 힘들어. 그냥 이 기능이 떨어진 채로 쭉 살아가야 돼.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항체의 주성분이야.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이게 나중에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와. 즉 병원체거든. 근데 그 항원은 실제로 이제 병원 바이러스, 세균 같은 균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물질이 좀 다르지. 꽃가루, 먼지, 햇빛 이런 것들도 내 몸에서는 나한테 병을 주는 이런 원인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인식이 되면은 그 항원과 맞서 싸우고자 내 몸에서는 군대를 만들거든. 그럼 병사들을 만든단 말이야. 그 병사들이 바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몸이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실제로 감기도 잘 걸리고 질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내 몸에 안 좋다, 단백질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실제 약해졌기 때문에 항체 안 만들어지니까 질병에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돕는 것도 다 단백질의 역할이다. 다 굶어도 괜찮아. 단백질만 챙겨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밑줄 거 아미노산. 그리고 종류가 20종류가 있어요. 자, 베타토리 1번을 보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아까 쌤이 얘기했듯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 세 가지는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지질은 아니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 포도당이 한 개면 단당류, 그리고 두 개면 이당류, 여러 개면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단위체가 쌤이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얘기했지만 실제 포도당도 있고 뭐 과당도 있고 뭐 갈락토스라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포도당이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너희 학교는 요거 알아두세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 여기다 그려놔. 요 그림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여기 C가 중심부에 탄수화물이야. C가 있고 밑에 수소가 하나 결합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아미노기라고 하는 NH2가 있어. 이게 이름이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카복시기라고 해서 얘가 COOH. 너희 아세트산 알지? CH4COOH. 그 아세트산에 있는 애가 여기도 붙어 있는 거야. 여기 이중결합, 산소, 수소. 그리고 여기 위에가 겹사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실제 리액션 그룹이라고 해서 R이거든. 근데 랜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이 R의 종류에 따라서 요거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이 종류가 바뀌어. 아미노산 결정하는 거야. 즉 이 R 자리에는 총 20가지의 종류가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뭐가 왔냐에 따라서 누구는 라이신, 누구는 뭐 류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결합하냐? 2개가 결합을 해. 2개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폴리 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시작인 거거든. 두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 만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옆으로 연결을 할 거야. 이들이 결합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 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여기 지금 이 구조에다가 바로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 더 와. 또 다른 아미노산 오면은 여기 C가 있고, 여기 N, H2, 옆에 COOH 이렇게 있겠죠? 그치? 여기 R, 여기 H. 이때 이들끼리 결합을 만드는 거야. 즉, 아세트산에 있는 이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만나나요? 여기가 만나요. 이게 만나는 거야. H랑 OH 있네? 뭐가 만들어질까? H 두 개, 물이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끊어지는 거거든? 여기가 끊어지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고 끊어진 애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면서 그럼 이들은 이제 결합해서 CO가 있고 옆에 NH가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쌤이 보여준 이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여기 있는 C랑 그 옆에 있는 질소랑 연결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은 너희 옆에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너희도 그려놔. CO, NH 이런 식으로 결합한 거를 여기를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 영어로 폴리머예요. 폴리머. 그래서 앞에 폴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수가 연결돼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을 겁나 많이 했다 이런 뜻이겠죠?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아무래도 길쭉하다 보니까 쭉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뭉치겠죠. 뭉쳐지면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야. 입체 구조 만들면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은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물 분자 몇 개 빠져? 한 개가 빠지고 그때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100개가 결합했어. 수아야, 물 분자 몇 개 빠질까? 아니야. 쭉 옆으로 연결한 거잖아. 두 개끼리 결합하고 끝이 아니잖아. 그러면 99개가 나오는 거야. 옆으로 줄줄이 땅콩으로 100개가 연결되는 거니까. 알겠어?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애들이 은근 많이 틀려요. 다음 주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진다. 오케이. 그럼 100개 결합하면 50개가 나온다. 아닌 거야. 절대 아닌 거야. 무조건 아미노산보다 하나 적게. 알겠어?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 또 되게 중요한 내용 여기 밑줄 그을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배열 순서까지만 밑줄. 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돼요. 근데 입체 구조가 어떻냐에 따라서 바로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해. 자, 우리 몸에는 대표적으로 자, 손톱이 있고 피부가 있어. 얘네를 구성하는 애들은 다 단백질이지만 똑같아? 피부랑 손톱의 종류는 다르죠? 그럼 단백질의 기능과 종류도 다른 거지.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이들의 기능과 종류, 생김새 모두 다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종류들. 이 20가지들이 이제 온다 그랬지? 이 20가지들이 배열되는 순서와 또 몇 개인지도 다르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11, 2, 3, 4, 7, 17, 16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약간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우리가 뭔가 그 코딩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명령어 논문에 따라서 종류 다르잖아.
엑셀 함수도 그렇고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방금 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물 분자 하나 빠져나왔고 이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들이 끊임없이 연결된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접혀지고 구부러지면서 단백질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접혀서 그 하나 자체가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접힌 구조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단백질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있죠.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유가 헤모글로빈 때문이거든. 그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야.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 덩어리가 구부러져서 뭉쳐진 구조야. 알겠어? 그래서 하나 자체로 여기 짜투리가 그 얘기예요. 짜투리 이번에 하나 자체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조건 하나가 하나의 단백질. 되게 말을 써놓으면 그럴싸하다. 시험 문제 보기에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뭉쳐져가지고 단백질을 구성한다. 근데 여러 개여도 괜찮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단백질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틀린 얘기예요. 그럴싸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여러 개가 뭉쳐서도 가능해요. 2개거나 4개거나 가능해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4개가 뭉쳐져서 하나의 단백질이 된 거다. 자, 단백질의 특징은 일단 뭐냐면 열이나 우리 산염기에 약해요. 산성물질 식초 뭐 이런 거 있지? 탄산 뭐 이런 거? 염기성 물질은 락스 뭐 이런 거 있죠? 항상 중성이어야 돼. 아니면 변성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열에 되게 약하지. 우리가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를 돌릴 수 있어? 화상 입은 피부는 절대 복원이 안 돼. 다른 피부 떼다 이식하지 않는 이상 재생도 안 되고 원래대로 복원이 안 돼. 그 이유가 화상은 말 그대로 단백질이 변성된 거잖아. 쭈글쭈글해진 거잖아. 너희 한 번 익힌 계란 후라이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왜냐면 변성된 거잖아. 알겠어? 이미 한번 변했기 때문에 걔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가 돼. 너무 저온이어도 안 돼요. 너무 저온이면 활성화 자체가 안 되고 40도 이상 넘어가면 변성이 돼버려서 더 이상 회복 불가야. 타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어? 저온일 때는 활성화가 안 된 거니까 손상은 아니야. 일부러 얼려서도 보관하잖아. 근데 그래서 냉동 정자, 냉동 난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가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막 익혀 먹는다 이런 것들도 결국 단백질 변성시켜서 세균 죽이려는 거거든. 바이러스 죽이려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웬만하면 높은 온도에서 펄펄 끓여가지고 먹어라. 물도 끓여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잃는다라는 얘기를 우린 변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아까 얘기했던 밑줄 걷던 내용, 아미노산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배열 순서를 아미노산 서열이라 불러요. 이런 서열에 따라서 결국은 쌤이 아까 필기를 했던 거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기능 결정된다. 이거 따로 쓰라 했었지? 다시 한번 밑에 나온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종류는 우리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우리 머리카락이랑 손톱 구성하는 케라틴. 그래서 너희 샴푸 중에 케라시스 알지? 들어봤지 않아? 케라시스? 그럼 요거 케라틴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 먹는다 하잖아. 그치? 일부러 피부 젊어지려고 콜라겐 영양제 먹는 거잖아. 그게 이제 피부나 연골, 뼈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근육, 마이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근육 섬유가 있어. 이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가 근육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누가 침 튀기면서 얘기하면 야 아밀레이스 분비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리고 이제 호르몬, 인슐린 이런 얘기들 우리 중3 때 호르몬 외우면서 겁나 힘들게 외워봤을 거야. 그치? 이런 종류가 누가 누구 거고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내신 때 공부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건 펩타이드 결합이란 것과 이들이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케라틴은 적혈구야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고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찌질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두 번째 핵산. 나 에어컨 좀 켜도 되니? 나만 더워? 나 왜 이렇게 덥지? 열받았나? 자, 핵산은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뭐 공유결합하다. 뭔 소리야?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멍멍이 소린가 싶죠? 일단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부터 보고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자.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의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DNA랑 RNA의 차이점이 결국 여기 옆에 짜투리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의 구조거든. 그래서 여기 옆에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인산이야. 너희 알고 있는 원소기호 인 있죠? 인, P. 그리고 인산이니까 얘가 PO4야. 실제로 PO4. 인산, PO4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 옆에는 염기라고 하는 게 애가 있어. 우리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염기는 아니고 물론 실제로 그 염기성을 띠긴 하지만 그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보세요.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게 여기가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실제 이 꼭지점마다 누가 들어가 있냐면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수소, 그 밑에 뭐 OH 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즉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이게 기본 구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일단 좀 보자. 핵산이라는 건 유전 정보를 저장해. 저장하는 게 주로 누구냐면은 DNA야. 그리고 저장하고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RNA예요. 이번 중간고사 때 여기가 범위였던 학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원래 DNA의 주요 기능이 저장이고 RNA는 전달이거든. DNA에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카피를 떠서 전달을 해서 그 정보 그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게 RNA야. 근데 어쨌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 즉 저장의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거를 시험 문제 낸 학교가 있었어. 그래서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RNA는 저장 전달을 한다 라고 했는데 애들이 대부분 틀리다고 쓴 거야. 왜냐면 어느 문제지를 보고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RNA가 저장한다는 표현을 쓰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 수업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실제 일반 생물학이나 이런 문헌 뒤져보면 RNA도 저장을 하니까 전달할 수가 있는 걸 거 아니야. 그 저장한다 표현에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실제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정답률이 정말 10%도 안 됐던 이런 문제가 서울 어느 학교에서 나왔어. 근데 웬만하면은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건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교쌤 말을 그럴 때 잘 들어보라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이건 이제 또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어쨌든 기본적인 주요한 기능은 DNA는 저장을 하고요. RNA는 그 저장된 정보를 전달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 합성하게끔 도와주는 애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도 밑줄 읽어 기본 단위체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이런 물질을 뜻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 옆에 짜투리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줄 내용인데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당의 종류가 달라서 이름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봐봐. DNA는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라이보스죠. 그래서 이 D를 따서 DNA야. 자, 근데 RNA는 어때요? 그냥 라이보스죠. 그래서 R 닦아치고 RNA인 거야. 디옥시라이보스에서 D, 그냥 라이보스에서 R. 알겠어? 뒤에는 뉴클레익 엑시드. 아까 쌤이 얘기했던 뉴클레익 엑시드가 핵산이라는 뜻이랬지? 그럼 디옥시라이보스를 가진 핵산이다 해서 DNA. 얘는 라이보스를 가진 핵산이다 해서 RNA인 거지. 알겠어요? 나머지 인산을 가지고 있고 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똑같아. 근데 또 하나의 차이점은 염기의 종류가 달라요. 일부가. 그래서 여기 밑에 봐봐. 자, 별표 하나 일단 먼저 쳐두고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그 다음에 타이민, T. 즉, A, G, C, T. 네 가지예요. 자, RNA의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은데 타이민 대신에 누가 왔어요? 유라실이 왔죠.
이게 영어로 이거거든? 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울 때마다 이거 우라질 이렇게 배웠다? 우라실로 되어 있는데 되게 많아. 어쨌든 유라실. 웃자고 한 소리야. 자, 그래서 T 대신에 뭐가 왔다? U가 왔다.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몇 개일까요? 에? 염기의 종류가 4개인데? DNA에서 총 몇 개? 4개. RNA에서 총 몇 개? 4개. 그럼 토탈 8개인 거야. 쌤, 3개는 같으니까 겹치잖아요. 그럼 5개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뭐의 종류가 달라요? 당, 그렇지. 그래서 토탈 8개라는 거야. 이것도 주의하세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토탈 몇 개다? 총 8종류다. 각각 4종류씩. 절대 염기 같다고 해서 같은 종류가 아니다. 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기본 단위체들이 결합을 할까? 우리 아까 아미노산은 옆으로 쭉쭉쭉쭉 결합했었지?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위아래로야. 세로로라고 보시면 돼요. 세로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기 있는 인산 보여요? 여기 인산이 여기 당에 인산 왼쪽에 있는 꼭지점 있죠? 인산 왼쪽에 있는 꼭지점. 여기를 무조건 때려. 여길 때리면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위아래로 쭉쭉 쌓여가는 거 보여요? 그지? 자, 그래서 염기는 여기 결합에 관여해 안 해? 안 했지?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이렇게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에서도 인산이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공유결합이다 밑줄 읽어. 왜냐면 얘는 이온 아니잖아. 이온 아니니까 당연히 공유결합이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합을 배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 규산화 삼연체도 결국은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을 썼고, 아까 펩타이드 결합도 결국은 공유 결합이죠? 이온 없었잖아. 그죠? 펩타이드 결합도 공유 결합인 거야. 여기 당 인산도 공유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긴 사슬볼을 만들면 얘도 폴리머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앞에다 이름 뭐만 붙여라? 폴리만 붙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면 얘가 이제 헥산이 된다. 즉 DNA거나 RNA가 된다. 그래서 매우 강력해요. 이 힘이 매우 강해.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당인산 골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인산 골격. 알겠어? 뼈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뼈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제 DNA랑 RNA가 무슨 차이가 있냐? 아까 그 당의 종류 말고는. 자, 비교해 놓은 거. 요 표가 이제 여기 내용이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DNA가 물론 디옥시라이보스 때문에 D지만 쌤이 외우기 편하게 이건 더블의 D야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마우스 어디 갔냐? 쌤이 더블의 D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DNA 몇 줄이야? 2줄인 거 보여요? 즉 DNA의 경우는 당인산 골격이 양쪽으로 2개가 있어. 양쪽으로 2개가 있어서 뭐야? 자, 양쪽으로 여기가 2개가 있어가지고 안쪽에 뭐가 지금 배열돼 있어요?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쳐놔. 2가닥의 밑줄 이중나선 구조. 2가닥이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 DNA의 주요 역할이 뭐였지? 유전 정보 저장이었죠. 실제 얘들아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염기에 있어요. 우리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됐지.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야. 내 유전 정보가 뭐 아까 A, G, C 뭐 이거에 따라서 나는 뭐 눈동자가 갈색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밑줄 먼저 그어봐 일단.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된다?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데이터가 염기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저장하고 보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바깥쪽에 공개적으로 꺼내놔야 될까? 아니면 안쪽으로 고이 모셔놔야 될까? 모셔놔야 돼. 후자야 당연히. 근데 내가 그걸 카피를 띄려면 안쪽에 이렇게 갇혀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쪼개서 한 줄이 돼야 염기 서열이 밖으로 노출이 되고 그걸 카피 뜰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이해를 해봐. 얘는 왜 이중일까? 왜 이중이냐면 이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야 되거든. 바깥에 이렇게 벌러덩 있으면 언제 깎여나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장이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두 줄이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입체적인 구조 가지다 보니 이가 꼬였을 뿐인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RNA의 경우는 한 가닥이야. 단일 가닥이야. 왜냐면 얘 카피 떠야 되거든. 카피 떼려면 여러 가지고 복사해야 되는데 안에 닫혀 있어봐.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실제 효소가 나와가지고 RNA 분해 효소 나와서 여길 쪼개. 여길 쪼개면은 가닥이 두 개가 되지. 그럼 이제 우리 그 카피 뜰 때 그 복사본 카피 틀이 와가지고 얘를 딱 떠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여기서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열려 있어야 카피를 떠서 똑같은 한 줄짜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유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이 염기 서열이 결국 유전 정보라고 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내 눈동자 색깔 이런 것도 멜라닌 합성 효소거든. 그 멜라닌도 단백질이거든. 또 내 피부톤이 무슨 색일까? 이런 것도 유전 정보인데 내 피부톤을 결정하는 것도 멜라닌 색소거든. 내 귀 모양 이런 것도 내 귀에 살이 결국 붙는 거니까 이것도 단백질. 결국은 이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도 결정되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들 일단 보시면 우리 이제 상보결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상보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혹시 알아요? 서로 짝꿍이 있다는 얘기야. 짝꿍. 정해진 짝꿍이 있는 거야. 난 얘하고만 만날 수 있는 이런 거지. 만약에 모양이 요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누구랑만 결합을 할까? 얘는 이런 애랑 결합할 수 있어? 못해요. 얘는 이렇게 생긴 애랑만 결합을 할 거야. 그럼 얘네끼리는 상보적인 결합할 수 있는 거고 요 놈은 이렇게 생긴 애랑 결합할 수 있는 거겠지. 이 염기들 우리 아까 A, G, C, T 있었지? 걔네들끼리 이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모양이 아다리가 맞는 애가 있고 아다리? 구조가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는 거야. 그 맞는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겠죠? 그걸 상보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A는 무조건 T랑 결합을 해. A랑 T가 모양이 짝꿍이야. 너희 여기 그림 너희 교재로 자세하게 봐봐. 교재 여기 잘 안 보이면 지금 딱 쌤이 그린 것처럼 여기 뾰족이와 뾰족이가 있고 네모 볼록이와 네모 오목이가 있지. 그때 이제 A랑 T가 서로 구조가 들어맞고요. 유리야, 자 G는 항상 C랑 들어맞아. C랑. 알겠어? 자, 그러면 양쪽 가닥을 양쪽을 통틀어서 염기가 총 50개라고 쳐봐. 그럼 왼쪽 25개, 오른쪽 25개겠지? 그때 왼쪽 가닥에서 A가 10개야. 그리고 오른쪽 가닥에서 T가 몇 개야 무조건? 무조건 10개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왼쪽 가닥에서 만약에 C가 15개면 오른쪽에서 G가 무조건 15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개수 찾는 문제가 이 단원에서 심으로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염기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너희 학교니까 조금 심한 내용을 수업해줄게. 뭐냐면 요거는 실제 생2에 나오는 내용이야. 생1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생2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로 A랑 G랑 C랑 T가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게 링이 한 개의 애들이 있고 링이 두 개의 모양이 있어. 그래서 이제 고리가 너희가 87페이지 한번 펴봐. 87페이지. 여기 이제 심화 내용 문제로 나온 건데 너희 학교면 충분히 여기 설명하고 나올 수가 있어서 87페이지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 지금 문제 그림만 좀 봐봐. 지금 인산, 당, 염기야. 똑같이 인산, 당, 염기인데 누구는 고리가 두 개고 누구는 고리가 하나죠. 실제로 고리가 두 개인 구조. 너희 옆에 짜투리 없으니까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써도 괜찮아. 고리가 두 개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은 A랑 G예요. A랑 G. 그리고 고리가 한 개로 이루어진 애들이 C랑 T예요. 그래서 원래 고리가 이제 한 개의 애들을 뭐 피리미딘 그리고 여기 뭐 퓨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안 할 것 같긴 하고 그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고리 개수 다르다는 거. 즉 염기의 구조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럼 고리가 두 개인 애랑 두 개인 애가 결합을 하겠어? 그러기엔 너무 구조가 안 맞지. 항상 결합할 때 두 개인 애와 하나인 애가 하는 거야. 그래서 A랑 T랑 하는 거고 G랑 C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첫 번째 심화 내용. 두 번째 심화 내용은 뭐냐? 얘네가 지금 여기 점선이 있는 거 보여?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거든?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야. 실제 결합이 아니에요. 결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인력 같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얘네가 단단하게 결합이 됐는데 그런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불러. 수소결합. 이름이 너무 결합틱한데 힘이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름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결합한 개수가 달라요. 자, G랑 C는 결합이 몇 개? 3개. 그림이 보여요? A랑 T는 몇 개? 2개죠. 그거를 따로 적어놔. A랑 T는 그러니까 결합은 아니지만 결합이라고 표현한다 했지. 이 작용하는 힘 부분이 2개. 그리고 G랑 C는 이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수소결합이 3개라는 거야. 여기서 심화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 되게 심화 내용인데 자,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했대. 그리고 여기 X가 5개의 염기쌍이니까 토탈 몇 개겠어? 10개겠지? 토탈 10개인 거고 기역의 경우는 A, G, T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가의 염기 4개 가 여기 4개가 서로 다 다른 종류래. 그리고 여기 있는 C는 사이토신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수소결합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1번 가닥에서 G분의 A가 2, 개수 B가. 그리고 2번 가닥에선 G분의 A가 1이래. 근데 1번 가닥 총 염기 몇 개야? 5개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4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즉 여기 있는 2라는 거는 무조건 몇 분의 몇이야? 1분의 2가 되겠지? 맞아? 근데 여기 있는 1은 1분의 1일지 2분의 2일지는 아직 알아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1번에서 A가 몇 개? 2개. 그리고 G가 1개라는 거 찾았어. A가 2개, G가 1개라는 건 2번 가닥에서 A 짝꿍 누구? T. 그럼 T가 몇 개? 2개. G 짝꿍 누구? C. C가 1개. 라는 걸 찾은 거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 여기서 C랑 T. 여기 남아있는 거 G랑 A인데 5개 나와야 되잖아.
5개 나와야 되니까 얘는 각각 당연히 몇 개겠어? 한 개씩이라는 걸 유출할 수 있지. 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여기 C가 있잖아. 그지? C 하나 있고 물론 나머지 하나가 또 C일 수는 있어. C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C가 2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C가 2개가 아니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이유? 여기 A가 있다는 건 여기에 T가 있다는 거잖아. T가 빵개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합쳐서 5개 되려면 여기가 당연히 한 개 한 개 들어가줘야겠지? 그럼 여기 G랑 A도 한 개 한 개 들어갔겠지? 개수 결정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개수 결정은 일단 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C랑 결합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G가 와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자, 그럼 오케이. 여기 G 왔어. 근데 G는 한 개였으니까 G 여기로 끝이야. 그러면 얘네 밑에 종류가 4개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A랑 T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리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고리 하나짜리가 T고 고리 2개짜리가 A라는 걸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야 여기 왼쪽 A, 여기 오른쪽 T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위쪽 기억을 물어봤어. 자, 고리 몇 개야? 고리 2개죠? 우리 고리 2개인 거 누구랑 누구라 했어? A랑 G라 했죠? 밑에 G 하나 나왔지? A 하나가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아데닌이다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 절대 이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이 고리 내용이 앞에 나와? 안 나오지. 이 고리 내용은 원래는 통과 범위 바뀌거든. 생투 내용이거든. 근데 너희는 어디야? 원당이잖아. 어쩔 수 없이 알아야지 뭐. 너희 이번 시험에서도 물리원 수준으로 나왔잖아.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이해되나요? 여기 필기 꼭 해놓고 내용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를 보고도 풀 수가 있구나. 그리고 개수에 대한 유출을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알아라.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요거는 다시 한번 또 해줄 테니까 꼭 얘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핵산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 염기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력으로 저장된다. 상호적 결합이다. 이런 얘기들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DNA의 경우는 한쪽 줄의 정보를 알면은 나머지 줄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옆에 나온 짜투리처럼 얘네 상호결합이다 보니까 한 가닥이 A, C, T, G야. 그럼 나머지는 A 짝꿍 T, C 짝꿍 G, T 짝꿍 A, G 짝꿍 C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찾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쭉 10개 주고 이 짝꿍 쓰는 거. 알겠지? 자, 그럼 그 밑에 개념 속속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여기 고리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은근 어려워. 그래서 복습할 때 이런 심한 내용 필기해 준 거를 좀 꼼꼼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이 정확하게 알아야 심한 문제도 잘 풀 수가 있거든. 실제로 그러면 얘들아 A랑 T가 우리 고리가 하나라 했잖아. 그러면 유라실도 어떻게 보면 타임인 대체거든? T 대신 U가 왔잖아. T 대신 U기 때문에 그럼 U도 고리는 몇 개일까? 한 개인 거야 똑같이. 피리미딘 계열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고리가 한 개면 피리미딘, 두 개면 퓨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자 일단 4번의 답은 555X 그리고 5번의 기억은 아미노산. 니은에 뭐 빠져? 물. 그래서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번에 1번은 뉴클레오타이드, 2번은 염기, 3번에 DNA니까 뭐야? AGCT 이렇게 4개 쓰던지 아니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풀네임으로 쓰셔도 돼요. 됐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30분부터 이어서 할게.
아씨 또 이걸 눌렀어. 자, 여기 한 페이지로 오늘 했던 내용들 좀 정리 좀 해주고 너희 내신 만점 문제 몇 개 풀다가 마무리 해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적 규칙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일단 단백질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이야. 이 아미노산은 몸에서 저절로 합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형 아미노산이라고 해가지고 먹어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물이 빠지는 이런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죠. 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만들면 그 입체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방금 쌤이 했던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죠.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결국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이 각기 다른 종류로 형성이 된다. 또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리작용 조절하고 또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한다 했었고요. 핵산의 경우는 기본 단위가 DNA의 경우, 얘는 DNA로 보는 거야 지금. A, G, C, T니까 총 몇 종류? 4종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냐면 당과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안쪽에는 염기끼리 실제 염기들은 매우 강한 힘으로 붙어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염기는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아마 너희 학교에서는 이거 알려줄 거야. 수소결합을 한다. 그래서 A랑 T는 지금 선이 2개인 이유가 2군데서 수소결합을 했었고 G랑 C는 3군데서 수소결합을 했었다. 그래서 AT는 2개, G랑 C는 3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다. 자,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해서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고 이때 2가닥으로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이중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 염기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염기 서열에 따른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염기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 자, 결론은 기본적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함으로써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구조와 이 다양한 조합으로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든다. 이게 둘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 단위체가 다를 것이고 얘네는 결합할 때 물 분자 같은 거 빠져? 공유 결합할 때 안 빠져?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고 또 DNA에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됨으로써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진화되기 전에 고등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세포의 구조조차 이루지 못한 이런 물질들도 다 뭐 가지고 있어? DNA 가지고 있어. 바이러스도 세포의 구조가 아니야. 그들은 스스로 단백질도 못 만들거든? 효소가 없어서. 근데도 DNA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증식도 하고 유전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생기고. 그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딱히 없는 거야. 얘 만들어 놓으면 얘가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미리 퀴즈 보시면 자, 단백질과 핵산은 뭐가? 기본 단위체라고 써주면 돼요. 기억에.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이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 아미노산. 니은에 아미노산 써주고 문제 쓰고 있니?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순서대로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DNA의 이중나선 구조의 규칙성 보시면 자,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어. 바깥쪽은 당인산 골격이다라고 얘기했죠. 안쪽에는 염기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때 이 염기들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 A는 T랑 2개의 수소 결합이다. 여기 나와 있죠. 구안이는 사이토신과 3개의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A랑 T의 개수는 토탈 어때? 토탈? 같아요. 한 가닥에서가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알겠지? 그리고 G랑 C의 개수도 전체로 봤을 때 똑같다.
자, 그럼 밑에 퀴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전체 개수로 봤을 때 아데닌이 23%래. 그럼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일까요? 자, 아데닌이 23%면은 구아닌도 몇 퍼야? 23%인 거야. 둘이 합쳐서 몇 퍼예요? 46%죠. 그럼 나머지 사이토신과 타이민이 합쳐서 몇 프로가 되면 돼? 나머지 54% 구성하면 되거든. 그럼 반띵 반띵 가져가니까 몇 프로? 27%. 알겠어? 왜? 이게 뭐 이상해? A랑 뭐야? 나 잘못 썼네. 미안해. 헛소리 삑삑하고 있어. A랑 T 미안. 난 지금 우리 쉬고 하는 건데 A랑 T가 각각 23%지? 그리고 사이토신이랑 구아닌. 그래서 27%. 혼자 머릿속으로 A랑 G 고리 3개 이거 하면서 G를 쓰고 있었어. 27%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너희가 여기서 규칙성을 좀 찾았어? 짝꿍이 되는 애 말고 나머지들끼리 합치면 몇 퍼센트야? 50%가 되는 거야. 두 개가 세트니까. 즉 A랑 C는 합쳐서 몇 프로가 되면 돼? 나의 짝꿍 아니잖아. 내 짝꿍 아닌 다른 애와의 합은 50%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곱하기 2한 개 전체가 100%가 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내용들 지금 내신탄탄인데 여기 중요라고 써있는 것들 있지? 지금 중요라고 써있는 것들 위주로 볼 건데 어차피 얘들 일단 숙제 먼저 체크해봐봐. 숙제는 우리 뒤쪽 여기 73페이지까지 숙제가 될 거고 기출픽 있죠? 기출픽도 미리 체크해놔. 기출픽의 경우는 지금 했던 내용이 10강 11강이야. 10강 11강 89페이지까지. 지금 여기 내신 탄탄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1등부터 전까지 여기 10문제니까 1등부터 전까지 일단 내신 탄탄 10문제 지금 먼저 좀 해볼게. 얘들아 너 쌤이 지난번에 9강 기출표 9강은 숙제로 뺐거든? 9강 다 풀려 있어? 9강도 해야 돼. 실제 3까지로 내주긴 했었구나. 숫자만 쌤이 잘못 쓴 거구나. 숙제 밀리지 말고 부지런히 하세요. 지유 지난번 거 숙제 다 돼 있어? 9강까지?
갔다. 틀린 거 같아. 총 몇 개 결합할 건데? 12개. 12개 결합하면 11개 나오지, 그치? 무조건 하나 덜 나와야 돼.